네, 혜란님, 윤 대통령이 요새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그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이 한국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게 더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굉장히 감사드린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강대국이구나 이렇게 느꼈어. 미국에 대해서. 이게 상대 동맹국을 되게 배려하는 거야. 아니 도감청을 왜 했어 그래. 이렇게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배려하는 거지. 지금 우리 국내 상황과 국민들의 정서까지 다 꿰뚫고 있고 윤 대통령이 얼마나 힘드는지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요구하면 윤 대통령 입장이 난처해지잖아. 요구를 들어주고 가면 국민들한테 또 얼마나 질타받겠어. 그러니까 더 요구할 생각 없다. 이거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또 죽어나 보자 막 이렇게 했잖아 갈 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때 강제징용 배상할 때문에 윤 대통령이 엄청 질타받았잖아. 그러면서 국민들이 막 그거로 미움 쓰고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픔 느끼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국민 위로를 해주고 대통령 위신도 세워주고 좀 그랬어. 그래서 야, 역시 상대국의 지도자와 국민들 마음까지도 달래주고 내려줄 줄 아는 참 정부 멋있다. 미국 정부. 좀 우리나라 정부는 왜 그걸 못 배우나. 상대방의 그 마음까지. 일본도 아직 멀은 거야. 일본도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일본도. 왜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입장에 처할지 빤히 알잖아, 그치? 그러면 조금 체면 세워주고, 그치? 유감이라도 표명하고. 특히 기시다 총리, 난 지난번에 좀 실망했어. 역시 섬나라의 소인배구나. 좀 자기가 조금 지지를 잃더라도 해주면 좋은데 너무 약자 마음을 쓰면서 그거를 안 해줘서 윤 대통령이 그거 다 당하는데도 언론에서 계속 뉴스를 내서 더 어렵게 했잖아, 그치? 근데 역시 일본과 미국은 격이 다르구나. 그리고 미국이 도감청을 어떤 부분은 안 할 수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걸 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하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 시대가 오지만 이제까지 안 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바뀌어. 그러니까 그리고 늘 겉으로 하는 말 다르고 속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대국다운 면모를 보이고 역시 미국이구나 이러려면 사과를 깔끔하게 해줬어야 돼. 진짜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이 항상 미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다. 정권마다 달랐고 또 북한도 있고 간첩도 있어서 우리는 믿지만 또 어느 부분은 불안한 부분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그랬는데 정말 이건 실례고 미안하다.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프렌드십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꺾어줬으면 아우 최고다. 아직도 살아있네 미국. 내가 이제 그랬을 텐데 그 부분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일본보다 훨씬 낫어. 그리고 우리 정부도 좀 배워야 돼. 우리 정부도 겉으로만 막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그 전반적인 그 나라의 정세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런 지도자를 대접하고 그 국민들도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말하는 그게 참 수치 안 주고 역시 그렇게 정제된 발언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워싱턴 포스트지도 숨기지 않고 다 이렇게 까주니까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한국말로 다 그리고 영어까지 딱 해주니까 얼마나 언론이 투명하잖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그치? 설왕설래 안 하게.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괜히 강대국은 아니구나. 근데 미국도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그렇게 도청 감청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키고 이런 수치를 떨어서는 강대국이 안 되는데 윤 대통령이 정말 뼈 때리는 소리 한마디만 해주고 오면 감사를 충분히 전하고 정해야지. 우리 우방이고. 그런데 뼈 때리는 소리 한마디만 해주고 오시면 아주 베리 굿이다 이런 생각을. 감사도 전하고 우리의 영원한 우정도 전하는데 대신에 이런 이상한 도감청이 발견돼서 우리 국민을 흔들리게 하고 근데 제 입장이 참 어렵다. 그래서 체면국이지 않는 동맹국이 수치스럽지 않게 좀 해달라. 그런 말을 좀 의회 연설에서 한번 해주면 참 멋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헤라님이 늘 저희 영상에서 미국은 짐승성이 지금 강해져서 앞으로 쇠퇴할 거다 이런 식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러면 저희 댓글 다시는 분들이 미국은 강대국이다 뭘 모른다 맨날 이러셨잖아요. 근데 헤라님이 처음으로 미국의 강대국의 면모를 인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게 약간 신기했어요. 생각보다 강대국이구나 아직은. 옛날보다는 많이 어떤 부분은 약해진 거지. 국제사회에서 발언이나 이런 게 미국 말이 안 먹히잖아. 옛날엔 일사불란했잖아. 그거에 비하면 많이 힘이 빠졌는데도 아직도 강대국으로서의 저런 여유로운 면모가 있구나 발견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미국이 고치지 않으면 힘은 약화돼요. 맞아요. 그 짐승성은 그렇게 지배하려고 도청을 하지. 몰래 염탐하지. 그거를 지배하려는 그 짐승성의 수치가 없으면 안 그러지,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 마음의 시대가 오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저 짐승성의 수치를 고치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고. 우리와 같이 가면서 저런 짐승성을 고쳐야 되는 거지, 미국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울 건 배우고 고칠 건 고쳐야 그렇지. 된다는 잘못. 정말 그게 맞는 말이야. 미국한테 은혜가 깊잖아. 우리나라가 6.25 때도 신세지고. 그러면 친한 건 친한 거지만 저렇게 동맹국이 수치스러운 실수를 하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얘기를 해서 고치고 더 공고히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할 말하고 서로. 근데 그걸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갈 때 오히려 마음에 끓음이 있는 거지. 뭔가 한 자락이 깔리잖아. 투명하지 않고. 그치? 그래서 서로 약소국이나 뭐 강대국이나 이런 걸 떠나서 서로 간에 앞으로는 국제사회에도 예절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인간관계에서 예절이 있듯이, 그치? 그걸 모르는 나라는 앞으로 국력이 쇠퇴하고 짐승성의 수치라고 해요. 그 예의를 모르는, 마음을 무시하는.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또 거기에는 미국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이게 있어.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정말 잘하려고 이해해주려고 하면 사람을 너무 이해해주는 거야. 일본도 그렇게 이해해줘서 감동했을걸? 근데 미국도 너무 이해해줘서 감동한 거야. 한 면모로 아랍에미리에이트 지난번에 국빈 방문 갔다 왔는데 요번에 탈출할 때 맞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 아랍에미리에이트에서 당신네 국민은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말은 나온 건 그 나라가 우호적이지만 우호적이 된 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잘한 거야. 그분이 그렇게 따뜻한 게 있고 친화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근데 나는 참 그게 안타까운 게 국민한테 그걸 왜 안 써주냐고.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잘 써주셔. 그래갖고 홀딱 미국도 굉장히 감동한 거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강단 있게 해주고 미국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힘을 실어주고 하니까 저 중국하고 러시아가 발끈해서 이런 걸 보고 미국이 되게 든든하게 느끼면서 이번에 우호적으로 한 거지, 그치? 그런 발언도 백악관에서 해주고. 그런데 윤 대통령이 꼭 고집을 국민한테 고집을 부리냐고. 그러게요. 아니 그거를 따뜻하게 해줘. 우리 국민이 좋아서 미칠 텐데 왜 아니 이상해 윤 대통령이. 헤라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무의식에서 헤라님이 무의식을 보시는 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마음을 안 쓰시는지.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잘할 때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 아버지가 속으로는 되게 따뜻해서 가족을 챙기면서 나가면은 내 가족보다 옛날 아버지도 그랬지. 다 남 챙기고. 맞아요. 그냥 돈은 벌어주고 이렇게 딱 좋은 말을 해줬지만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나가서는 호인인데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국민들한테도 따뜻한 면모를 많이 보여.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가슴으로 전달하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가 맨날 오빠 서 이렇게 하는 게 그걸 효과적으로 잘 국민이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줘서 국민이 좋아하면 윤 대통령도 고집이 센 분이라 누가 싫어하고 그거를 직언을 할 때 좀 세게 얘기하면 절대 안 들을 거야. 되게 사랑 주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또 들을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이 좋아하면 국민 말을 더 잘 들을 거고, 그리고 국민 말을 잘 듣고 대통령이 잘하면 국민은 더 좋아할 거고 서로 이게 윈윈이 되거든. 근데 그 한 박자 스텝이 꼬이니까 국민이 막 반발하니까 대일 외교에서 윤 대통령은 아니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고집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국민은 또 이해 못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실이 잘 조율하고 윤 대통령께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점수를 얻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한테 뭔가 믿건이 너무 왜 내 자식 내 부모는 믿잖아 가족이. 그래서 마음 이해해 주는 건 소홀하고 돈만 벌고 어떻게 그러는 거 아닌가.
그게 진짜 중요한데 국민 마음 이해하는 게 그게 나라 성공하는 길인데 그걸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이 약간 의리파처럼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 한 번 적은 영원한 적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미국이랑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돈독해지면 뼈 때리는 소리를 쉽게 못 하시지 않을까 이게 뭐 그런 그것도 그게 단점이야. 자기랑 친한 사람은 경질도 못하. 그게 성정이 정도 많고 막 엄청 좋지만 외교에서 그게 좀 무서운 지렛대로 작용하지. 한 번 안 보면 안 보는 거야.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성격이 곱고 강직한 면도 있지만 부드러워야 되거든. 지도자는. 근데 그 부드러운 유한 부분이 없는 거지. 그런 부분에 강골 검사 출신. 그 부분을 조금 고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맞아. 그런 특성도 맞지. 그래서 사람의 특성은 다 좋거나 다 나쁜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우리 채널에서 위대한 이슈에서 그러잖아. 나보고 어떨 때 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야. 이 세상에 콩치파치가 다 착하기만 한 사람 있고 다 나쁘기만 한 사람 있나? 장단점이 있지. 그치? 잘못하면 버럭버럭 하는 거고 잘하면 좋아하는 거고. 원래 마음 공부하면 단순해져. 그래서 정말 예쁜 모습 보면 왼수도 금방 이뻐갖고 이러다가 아무리 이뻐하는 사람도 정말 마음 이해 안 해주고 고집 부리면 왁 이렇게 버리지. 그치?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사람 있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나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안 꺾고 저렇게 고집부려서 버럭버럭하지 저분도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막 버럭버럭하니까 버럭버럭할 때 내가 미움을 세게 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야. 그 사람이 또 이쁜 짓 해봐. 내가 엄청 감동하면서 이러고. 그럼 또 이러겠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해? 이러겠지. 그치? 사람 마음이 원래 왔다 갔다 하라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이게 인생인 건데. 그래서 그런 단점은 조금 보완해서 고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버럭버럭 많이 일을 했거든. 근데 내가 요번에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참 버럭버럭하면 잘 듣기가 힘들구나. 일반 사람들은. 나도 이게 늘 제자 가르치고 좀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분들을 가르치니까 웬만큼 아프게 쳐도 들어가는데 일반 분들은 참 힘드니까 내가 조금 유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러다가 또 언제 버럭할지.